방송으로도 많이 저희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계시는 대중 심리학자시죠.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심리학을 졸업하시고 현재는 이제 주로 개인과 이제 대중 심리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방송이나 라디오 등을 통해서 저희와 많이 소통하고 계신 분입니다. 황상민 박사님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소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내 마음이 충만되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덜 느끼고 사십니까?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거는 실제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뭐 마음 챙김이라든지 네 마음 잘 챙겨라 이런 뜻의 단어를 심리학 용어를 알려주기보다는 저한테는 진짜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걱정하시는 분이 찾아옵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그냥 상담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분들은 심리 상담한다면 좀 정신이 나간 사람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뭐 이 땅에 있는지 저 땅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 소위 말해서 미친 사람이 심리 상담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은 진짜 거의 본인이 미친 상황에 있지 않고서는 지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고요. 정작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남들이 보기에는 다 멀쩡하고 제가 잘 지낸다고 하는데 진짜 제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왜 사세요? 네. 네, 그럼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냥 산다고 하고. 네, 그냥 산다고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하시죠. 그냥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왜 태어나셨어요? 네, 엄마가 낳아줬으니까요. 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이 질문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질문 듣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본인이 마치 큰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의 순간적인 실수였어요. 아, 그렇군요. 학생은 누군가의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군요. 그러면 누군가의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이 세상을 떠나도 별로 아쉬울 게 없겠네? 그거는 아니고요. 실수로 태어난 인생 열심히 살아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훌륭한 학생이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의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라고 자기를 생각했을 때 그게 지 인생 같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듭니다. 그럼 누구의 실수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냥 살죠. 예, 어떤 분이 실수로 태어났다는 걸 제가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자가 항상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여러분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토끼. 네, 토끼가 보입니다.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오리. 토끼가 보였는데 또 오리도 보입니다. 오리네. 이랬을 때 우리가 본다는 건 뭐고 내가 안다는 건 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럼 내 마음은 지금 행복하고 잘 사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눈에 헛것이 보이는가 이런 고민이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당신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럼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가 토끼 입이고 이게 토끼 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토끼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토끼 귀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탁 보는 순간 저게 오리부리 같은 느낌이 딱 서는 순간 바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오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저게 토끼냐 오리냐라는 건 뭐에 의해서 정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서에 초점이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쌀값이 올랐네. 그러면 쌀 적게 먹고 잘 됐다, 다이어트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그냥 쌀값이 올랐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북한이 쌀이 없었어 그렇다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쪽 동네에 쌀 보느라고 쌀값이 올랐나 보다 이런 순간 그게 진짜 있든 없든 간에 헛것을 보는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구청하게 뭐 사회적인 이슈나 국가 이슈가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죠. 박사님 도와주세요 뭐 이러면서 보통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저 사연만 보고도 이분이 참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조직에서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면 일단 한 소리 들어요.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거는 많은 조직에서는 또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뭔가 달라지고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누군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아까 걔도 잘리겠죠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적인 조직은 상당히 신기한 게 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걸 믿고 따르면 거의 자살에 거의 자해 행동에 준하는 거고 그냥 눈치 보면서 남들이 하는 대로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는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뭐 특별한 심리 논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은 그래 내가 뭐 이 정도 했으니까 뭐 그냥 만족하고 살고 싶은 분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좀 더 내가 잘하고 싶다, 내가 좀 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다 그럴 때는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이렇게 살고 인생을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십 아카데미에 와가지고 내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고쳐 먹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내 사연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저하고 1대1 상담을 하시도록 하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하셨습니까? 아니 근데 이 보통의 사회에서 네. 이제 위에 분들이나 이 많은 분들이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진취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 없냐, 뭐 절대 막 이제 요구를 하세요. 파닥파닥 아이디어가 막 나요. 오, 훌륭하세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해요. 그럼 열심히 그러면은 꼭 질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그 잘난 꼴을 못 봐요. 잘난 꼴을 못 봐요.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이미 저지른 묻진물이니까 하죠. 오, 성공리에 끝나고. 네, 성공리 끝나요. 하지만 꼭 욕을 먹어. 뒤통수를 맞아요. 뒤통수를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참는다. 네. 아주 생생한 지금 감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다 보면 맷집이 생겨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또 뒤통수 맞다가 너무 아프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러면서 내가 외국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참 많이 답답하시고 이제 복잡해지죠. 이럴 때 이제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럴 때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를 나의 운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꿋꿋하게 사시는 분이 있고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괜히 불똥이 내한테 튈까봐 싹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갑자기 내가 배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이 거의 폭탄인 것 같아가지고 언제 터질까 지켜보는 그런 분도 있으세요. 내가 불안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항상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만은 한국 사회에서는 재밌게도 항상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항상 거꾸로 일어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 그냥 죽자 이래가지고 하루에 죽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압니까? 예, 거의 40명씩 죽어가요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사는 게 무슨 재미로 사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애도 안 낳아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뭔가 궁금하면 여기서 WPI를 통한 마음 읽기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면 삶의 많은 선택의 길에서 좀 더 분명하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가면 checkwisdomcenter.co.kr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MRI를 찍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너무 괴로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약 드시죠. 병원에 가보세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병원 가야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게 어떤 주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간에 병원 가면 아프면 병원 가야지. 이런 상황인데 아프면 병원 가면 약 받아 먹으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만은 대개 약 받아 먹으면 멍한 상태로 좀비가 되는 상태로 지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네 마음이 어떤지 한번 확인이나 좀 해보자. 우리 그래서 이야기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히 소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그래서 조직에서 소통 많이 하시죠, 그죠? 네. 소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지만은 그게 답이 되기보다는 상당히 괜히 들었다. 그리고 또 저 나이쯤 되니까 소통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많은 분들이 특히 한 20대 30대 젊은 친구들도 표정이 어떤 때는 조금 달라요. 저 꼰대가 얼굴 표정이 스쳐 지나갈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자기가 좀 더 발전하고 조직원들을 좀 더 이 동기화시키고 싶어하는 이 조직에서의 임원의 역할을 하는 어떤 40대 분의 사연을 본다면 선생님 회사에 있는 임원이 선생님한테 와서 그거를 딱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글쎄요. 같이 생각해 보자. 같이 생각해 보자. 좋네요. 우리 같이 생각하고 두 손 꼭 잡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너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뭐 전 지구상에 인간이 60억이 있고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고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마음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근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이 구분되는 거를 제가 5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1차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분류하는 시스템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찾아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잘 안 오시겠지만 선생님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약간 어느 정도. 약간 오시죠? 네, 선생님은 어떤 단어가 내 마음을 탁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휴머니스트? 휴머니스트요. 네, 선생님은 휴머니스트가 되고 싶어 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쟤는 엉뚱한데 나대기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신경 많이 쓰인다. 이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창의적이면서 또 주도성도 있고 열정적인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죠. 너무 네 마음대로 좀 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좀 신경을 써라 하는데 신경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데 뭘 믿고 그렇게 남들과 별 관계없이 내 길을 가련다 하는 그런 배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 인생인 제가. 내 인생이니까. 우와, 대단하십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되게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고분고분해야 되는데 너는 왜 아빠 말 안 듣냐, 엄마 말 안 듣냐, 이런 경험 혹시 하셨어요?
전혀 안 하셨어요. 훌륭한 부모님이세요. 만일 그랬으면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 힘듭니다. 저희 그냥 개방적인 집안. 개방적이라서 네가 뭘 하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대신 각자 알아서 책임지는. 알아서 각자 책임지는. 와, 야, 대단하신 부모님이시죠. 열린 교육을 시켰네. 네, 열린 교육을 시키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부모님이 자녀들의 취향을 잘 존중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줬다면 참 좋은 이야기긴 한데, 대개는 이제 저 선생님이 저거 오늘 처음 봤는데 선생님이 휴머니스트라고 이야기하니까 휴머니스트 성향도 있으신데, 선생님이 아까 저한테 처음 이야기할 때 본인이 남들과 다른 걸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래도 하고 남들이 또 뒷다리 잡고 뒤통수 치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내가 훌륭한 성과를 냈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휴머니스트는 그리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디얼리스트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또 그거를 아주 거침없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는 상당히 휴머니스트 성향도 있다는 거거든요. 아이디얼리스트와 휴머니스트 성향을 다 있는 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추진력이 있고 또 자기 생각이 뚜렷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지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항상 주위에 권위적인 존재가 있으면 살기에 힘들거나 상당히 그 권위적인 존재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대개는 인생에서 처음에 부모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부모님이 사실은 상당히 그런 걸 행사할 때는 부모님이 나름대로 당신이 옳다고 믿거나 잘난 부모님인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 없고 우리 부모님은 저 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라고 하면 부모님이 자식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려는 마음이 원래 없거나 하고 싶어도 그런 능력이 안 됐거나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남들이 보기에 어려운 가족 환경이나 부모님이 뭐 그렇게, 아까 부모님이 열린 분이라는 거는 열려젖혀 가지고 자녀들한테 줄 게 없다라는 뜻도 된다는 그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해준 게 없다가 더 좋게 이야기하면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만들고 찾게 만드는 축복을 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처음에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저 단어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라고 할 때 어떤 단어가 탁 본인한테 스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리얼리스트. 선생님은 리얼리스트.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래도 참 잘 사시는 거. 선생님 대부분 리얼리스트 분들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사람한테도 맞춰주고 저 사람한테도 맞춰주고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기 때문에 마음 한 구석에서는 또 항상 수심이 가더 내가 이래서 손해보고 저래서 손해보고 억울해요 라는 마음이 있는데, 선생님 얼굴에 그게 없어요. 나쁜 생각이 얼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고민하는 건 내 고민이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참 좋고 착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있어서 뭐 특별하게 본인이 수련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냥 제가 컨트롤해요.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군요. 예, 근데 너무 많이 하시면 암 걸리시니까요. 조금씩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또 리얼리스트 분들이 사실은 항상 이 착한 마음으로 사시려고 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배려하고 또 항상 남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생각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한테 초점이 있고 정작 자기한테 있지 않으니까 내가 때때로는 가만히 생각하면 엄청 바쁘고 힘들게 지낸 것 같은데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거지?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로맨티스트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데 이 로맨티스트가 내 마음에 잘 맞는 것 같다. 어떤 분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었는데 사라지셨어요? 네. 로맨티스는 말 그대로 상당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또 이 예민하시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로맨티스 분이 있으면 결코 손을 들고 이야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 대신에 보통 남성분들도 로맨티스 분들은 상당히 꼼꼼하고 세심하세요. 일을 할 때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고 조용히 있으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또 튀지 않으려고 그러고, 남들한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 되게 로맨티스트예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 중에서 로맨티스트 분들은 자기가 꼼꼼하게 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좀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특히 부하 직원들이 뭔가 빠르게 행동하고 변해야 될 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표가 또는 우리 팀장이 너무 좀 답답하게 행동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변화와 혁신에 너무 조금은 소극적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신에 상당히 성실하고 꾸준하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장점을 잘 드러내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 로맨티스트 분들이에요. 뭐 휴머니스트는 말 안 해도 다른 사람하고 어시어시 하고 돌격 앞으로 이러고 이 산이야, 보니까 아니네, 다른 저 산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이 훨씬 더 앞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휴머니스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긴 한데,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는 분은 남들과 사실은 다른 또는 남다른 걸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그게 대세가 되거나 또는 미국에서 또는 다른 선진국에서 뭐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가 뭐 그랬다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그 정도로 유명해지기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남다른 일을 찾아가는 것에서는 조금 주저하는 그런 부분도 휴머니스트의 성향의 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휴머니스트보다는 새로운 거를 하는 걸 좋아하고 진짜 성과까지 냈으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많고, 그리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경우에는 되게 주위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과를 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보다는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 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를 어느 정도 구별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 에이전트, 보통 우리가 누구한테 일 시킬 때 야 에이전트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은 자기에게 일이 주어지면 그거를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뿌듯함을 느끼고, 또 나에게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고 안 주어지면 열심히 가만히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서비스를 한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도 서비스로 했다고 치고 돈 주세요 라고 하는,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페이를 받는 입장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상당히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본다, 본인하고 가장 가깝게 함께 일을 하시는 분은 저 성향 중에서 어떤 성향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에이전트. 에이전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항상 저 친구한테 내가 이번에 보너스 준 게 잘 줬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딱 일한 만큼 줬다고 생각할까요? 제 입장에서 조금 적게 줬다. 적게 줬다.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역시 착하고 훌륭한 리얼리스트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리얼리스트는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반띵할 수 없을까? 이런 상황이 대부분의 리얼리스트가 에이전트를 부려먹는 방법인데, 선생님은 이번에 내가 좀 적게 줬나 봐 이런 생각을 하면, 선생님은 진짜 그 에이전트 분하고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친구하고 내가 일이 잘 되는데 어떤 친구하고는 내가 일이 잘 안 된다 라는 걸 알려면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 성향, 내하고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를 생각하면 일이 잘 되는 이유, 그걸 금방 느낄 수 있고, 내가 저 친구하고 일을 할 때는 항상 힘들고 뭔가가 잘 안 돼 라고 할 때 내 성향과 그 친구의 기본적인 마음이 서로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음을 맞춰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할 때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어느 회사에서 저한테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가 사실은 어느 게임 회사였어요. 그 게임을 만드는데 이제 게임 회사에서는 게임을 만들 때 스튜디오라고 표현을 해요. 그 팀원들, 스튜디오 팀원들이 한 열 몇 명인데 13명이었는데 자기들이 그걸 하는 프로젝트가 한 100억짜리 프로젝트였어요. 그 게임을 만드는데. 근데 그 팀장이 저한테 박사님, 저희들 팀원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향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에 부닥치는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의 마음을 제가 쫙 분석을 했어요. 이 WPI를 활용해가. 근데 놀랍게도 13명 중에서 12명이 그 팀장하고 같은 유형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친구들을 다 누가 뽑았어요? 그랬더니 저요. 그러면 본인이 무슨 기준으로 뽑은지 아세요? 그렇죠. 저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자기하고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 뽑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맞아요. 김 박사하고 말이 잘 통하긴 하겠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해가지고 나중에 6개월이 지나도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는 다른 사람은 너희들이 뭐 하고 있니? 라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 아니죠. 일이 진행이 되긴 하는데 그 나온 그 게임의 내용은 우리는 이게 대박을 칠 것 같고 엄청 재미있고 괜찮은데 정작 일반 대중들이나 그분들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 입장에선 이게 뭐지? 이걸 왜 만들었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서로 말이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참 좋은데 여기서 뭐 사교 모임하고 즐겁게 소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고 새로운 또 여러분들이 하는 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당신들한테도 새로운 거는 일반 대중들한테는 얼마나 새롭고 낯설어 보일까요? 그런데 당신들한테 괜찮다고 해서 그거를 만들어내면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라고 하면 당신들이 만드는 서비스가 충분히 받아들여지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대를 가지고 흥미를 더 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야 하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무조건 좋아하지 않게 되고 대중적인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처음에는 서로 대화가 통하는 게 힘들다고 느끼겠지만은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걸 만들 때는. 그래서 똑같은 동질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한 팀을 만들면 그거는 서로 망하는 지름길이 되고 가능하면 각기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다 섞여가지고 이 팀이 구성이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물론 그 친구는 저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 팀이 구성돼가지고 벌써 몇 개월 작업을 하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한 2, 3년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 그 잘 됐어요. 그랬더니 그거 접고 회사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나 또는 그거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라고 할 때 그거는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 하나씩만 새롭게 던졌을 때 선생님은 어떤 단어가 선생님한테 딱 꽂히십니까? 저 리얼리스트. 리얼리스트, 에이전트. 에이전트. 저는 아이디얼리스트하고 휴머니스트 두 개 중간. 두 개예요. 아까 저 선생님하고 좀 비슷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거 같고 저게 저런 거 같고 다 저게 다 낸 거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걸 되게 다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중의 상태가 심하면 이제 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데, 대개는 그런데 이 5가지 성향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성향을 뚜렷이 보이기보다는 하나 내지 2개가 같이 섞인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 반 이상은 리얼리스트로 나타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개 기업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한 60-70%가 리얼리스트로 나타나고, 그리고 원래부터 그러면 리얼리스트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또 리얼리스트의 한 3분의 2 정도는 리얼리스트보다는 로맨티스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또 여기에서 주로 회장님으로 활동하든지 총무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는 꼭 휴머니스트가 있으셔가지고 꼭 끝나면 사람 끌고 가가지고 뭔가 한잔하고 뭐 나름대로 서로 이 단합을 하는데 아주 적극적이신 분은 그분은 뭐 말 안 해도 휴머니스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항상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빨리,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개 그러신 분들은 아이디얼리스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한 분이 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선생님은 지금 이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빠진 적도 있습니까? 연수 안 가고 다 참석했습니다. 그렇죠. 에이전트 맞습니다. 에이전트 선생님은 진짜 여기에 참석하는 것이 당신이 수행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는 놀러 가는 거니까 배우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은 진정한 에이전트 맞으십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조직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직은 조직이고 나는 나다. 많은 분들은 조직의 성장과 발전이 조직 내에 있는 나 자신의 성장과 발전과 일치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하는데, 어느 조직에서나 선생님이 있는 조직은 다 조직원들이 우리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굳게 믿고 있죠, 그죠? 믿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쏟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물어보면 다 믿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국인은 자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르다라는, 이게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정답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진짜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것, 가능하면 적들에게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이수신 장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네, 내가 있는 조직이 진짜 내 아군들과 같이 있다고 생각할지 적들에 둘러싸이고 있다고 생각할지 그거는 금방 질문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진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사는가 라는 마음을 열심히 알려고 노력했을 때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본인이 10년 이상 이 회사에서 상당히 발전하고 또 회사도 상당히 좋은 회사였는데, 정작 본인이 40대 중반이 돼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이상 그 회사에 있을 텐데, 10년에서 15년 동안 회사에서 자기가 회사를 왜 다니느냐, 무엇을 위해서 다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지금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가지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회사에도 그냥 다니죠. 월급 줄 때까지 다니고요. 안 주면 그만두고요.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고요. 그럴 때는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내는 거죠? 그냥 사는 거. 그거를 좀비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러게 동양에서는 그걸 좀비라고 하지 않고 강시라 그래. 강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아니 그러면 내가 좀비란 말이냐? 선생님이 좀비로 사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러면 적들에게는 좀비처럼 보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 이야, 이건 더 즐거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내담자가 보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내담자는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는가, 이거는 내담자의 어떤 성향에 의해서 부각되는가, 내담자의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내담자의 성격 특성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심리 상담을 한다는 것은, 심리 분석을 하는 것은 아주 이 절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은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표면적인 문제와 실제 문제에서 작동하는 성격 특성을 확인을 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담자의 성격 특성이 현재 문제 인식에 어떻게 관련되어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면 내담자는 문제 해결의 단서와 대처 방안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 전략은 이후에도 내담자가 스스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데, 그럴 때는 직장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나 조직 내에서의 진로 개발과 관련된 의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진로 개발이라는 것은 나의 커리어 패스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회사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또 뭐 조직이니까 당신은 이 일을 하세요, 저 일을 하세요라고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지만은 그 인사이동에서 해야 되는 일은 얼마든지 하고, 나는 자유인으로서 내 나름대로 나의 일을 이 회사에서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믿게 될 때, 그것이 당신이 이 조직뿐만 아니라 조직 바깥에서 당신의 역할을 스스로 찾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조직 생존법을 나누고 직장 내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혹시 유튜브 같은 것까지 하면, 요즘에 유튜브를 가지고 상당히 새로운 형태의 유명인사가 나오는데 당신은 얼마든지 그걸 할 수도 있다. 현재 조직 내의 팀원들을 동기부여하거나 오래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조직 생존법과 진로, 경력 개발과 관련된 코칭 등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대개의 경우에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 회사 시스템에 그게 안 돼요. 회사 시스템이 없어요. 제도가 있어야죠. 이거는 뭐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항상 법이나 제도가 먼저 만들어져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문제를 진짜 공감하고 제대로 이야기하면 법이나 제도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해결한다고 쇼를 하고 싶을 때는 항상 법이 잘못돼서, 제도가 미비해서,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는 것이 많은 분들이 쉽게 가지는 생각입니다. 특히 리얼리스트 분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누군가가 백마 타고 온 영웅이 이 문제를 샥 해결해주고 나는 옆에서 있다가 그냥 영양가 있는 것만 챙기면 된다라고 믿는 그 마음으로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리얼리스트 분으로서 뭐 조직의 대표로서 지내신다면, 여러분 조직에서 50%에서 70%의 분들은 리얼리스트의 마음으로 다녀요. 그분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착한 마음으로 다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잘못되든 잘되든 항상 착한 마음으로, 봐도 안 본 척, 그리고 시키면 것만 하는 것이 착한 거다라는 마음으로 지나게 돼요. 그게 사장의 입장으로서 조직원들이 일하는 걸 보면, 아니 쟤네들은 저게 눈에 띄지도 않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리얼리스트로 사시는 분들은요 진짜 눈에 안 보여요. 본인한테 뒤통수 때리거나 앞통수 때리거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얼마 전에 저유소에서 뭐 불이 났다잖아요. 그런데 불이 나기 전에 무려 18분 동안 이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그 연기가 나는 장면을 43개의 CCTV로 모니터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43개의 CCTV는 한 명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게 리얼리스트가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CCTV가 보지 왜 사람이 그걸 보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리얼리스트가 그 범인을 잡는 방식은 CCTV에 띄는 놈은 무조건 다 범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범인으로 때려잡는 것이 리얼리스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게 일반 회사라면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국가가 운영하는 또는 공사가 운영하는 저유소면 또 만들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결국에 여러분들이
조직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조직에서 다 장으로 대표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발전하고 또 좀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를 항상 고민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이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치열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대개 이제 그런 생각을 잘 하시는 분들이 리얼리스트 성향이 있으신 분들. 왜냐하면 바꿔야 되거나 내가 어떻다라는 걸 아는 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리얼리스트 성향의 분들은 그거를 묻는 것도 힘들어요. 항상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많이 물으세요. 그 다음에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들은 본인이 감수성이 풍부한 대신에 항상 걱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정서적인 약간의 불안 여기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걸핏하면 우울증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또 심지어는 가정주부들이 화병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상당히 로맨티스트 성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통 우리 이야기할 때 이 동이족들은 엄주 가무에 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는 이상하게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뚜렷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반도 북쪽에 있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중국 그 오랑캐들 특성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성향일 것 같아요? 만만디라고 생각을 하죠. 그거는 오랑캐들이 자기들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 중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심리학자로서 생각을 했어요. 왜? 중국 사람들 이야기할 때 여러분 지금 이 테이블에 중국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있다면 테이블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왜 시끄러울까 생각을 했더니 그 사람들은 같이 뭔가 모여가지고 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중요한 심리적인 용어가 많이 쓰는 게 뭡니까? 관시는 이 휴머니스트 성향. 우리가 납니까? 이런 거 다 휴머니스트의 기본적인 특성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 항상 그 사람들은 혁신, 창의 이런 걸 주장을 해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어느 대학 나왔는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얼마나 남다른 짓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영웅이 되는 거 그것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 미국을 따라가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될까? 아이고 그러기에는 너무 힘든데 아이고 그거보다는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쫓아가야지. 그래서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 우리는 패스트 팔로우의 전략이 맞았다. 삼성의 기본적인 성향이 뭐냐? 이 로맨티스트 성향이에요. 로맨티스트와 리얼리스트가 가장 잘 결합된 기업 문화가 삼성. 그리고 휴머니스트 성향과 리얼리스트 성향이 잘 결합된 정서, 중국 사람들의 정서. 그 다음에 아이디얼리스트와 리얼리스트가 잘 결합된 게 미국 사람들의 정서. 그럼 에이전트는 뭔가요? 그럴 때 일본 사람들 상당히 한때는 경제동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거. 우리가 사실은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하고 반자이 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제가 친일파라고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점령하겠다고 나선 나라 물론 몽고도 중국을 점령하고 저 만주에 있었던 여진족도 중국을 점령하고 했지만 일본은 중국과 심지어는 인도까지 먹으려고 생난리를 쳤다라는 거 거기에서 그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이 과제를 수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격 특성은 상당히 에이전트의 리얼리스트가 결합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각각의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추론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그 나라 사람들이 똑같이 그 성향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고 또 그렇게 살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걸 이해하면 한국 사람들은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으면서도 리얼리스트로 살아야 되니까 항상 속이 많이 상하고 또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을 많이 다치고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사건이 생기면 막 엄청나게 울고 난리를 치는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 게 로맨티스트 성향이 우리 마음속에 상당히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BTS가 이 BTS 아시죠? 예,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오르고 막 그럴 때, 역시 로맨티스트 성향이 긍정적으로 성화를 하면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금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주도적인 나의 삶에 있어 성향이 뚜렷하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찾은 상황이 되는 거고, 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재미있기는 한데 뭔지 제가 잘 모르겠다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사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찾게 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에서 조금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내 주위에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 5가지 성격에서 리얼리스트라는 데서요. 개인과 단체가 있다고 하면 개인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단체 아까 그 저희 조에 18명이 그걸 발견을 못했다. 집단화가 돼가지고 그런 성향이 단체도 그렇게 함몰될 수 있는지. 네,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각 회사의 대표시로 활동을 하신다면 여러분 회사는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 조직인가? 보통 조직 문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리얼리스트 사장이 이끄는 조직 문화는 리얼리스트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 조직의 특성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항상 이 리얼리스트는 현실적인 성과를 이야기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만 내면 다 좋은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성과에 대해서 각자 본인이 익숙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든 그 스튜디오를 구성하는 13명 중에서 12명이 하나의 유형으로 다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아이디얼리스트였어요. 왜냐하면 팀장이 아이디얼리스트니까 지하고 말이 잘 통하고 또 자기들 딴에는 새로운 걸 개발하니까 아이디얼리스트는 남다른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게 서로 잘 맞으니까 말이 잘 통한다고 다 된 거예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그 성과가 현실적으로 뚜렷한 아웃풋으로 놓기가 힘들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 새로운 생각을 현실적으로 접목시키는 거 있고 또 그거를 상당히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각기 다른 역할이 필요하고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그걸 공유하고 공감하는 역할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이 조직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보이는 특성과 그 역할을 존중하면서 그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서 가지는 특성은 뭐냐 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의 능력 있는 위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조직을 먹여 살리고 그 조직을 이끌어간다 라는 이 영웅주의적인 또 위인전기적인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리고 항상 그 위인은 어느 대표가 그걸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이 조직이 가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통념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리얼리스트든 로맨티스트든 휴머니스트든 아이디얼리스트든 에이전트든 여러분들이 조직의 대표로서 장으로서 활동을 할 때는 내하고 비슷한 사람, 인간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끌려요.
그리고 비슷한 사람하고는 말이 잘 통해요. 그 비슷한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고 생각을 하면 이 조직은 내가 기대하는 성장이나 변화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 자식은 뭔가 할 것 같은데 왜 계속 내하고 부딪히지? 왜 내 말이 쟤한테는 안 먹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이 성향인데 쟤는 분명히 내하고 성향이 달라. 그럼 저 성향은 내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내가 가지지 않은 다른 특성으로 이렇게 보완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때 그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대립이나 나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 조직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성격을 자기가 규정지어요 다? 스스로? 그냥 혹시 MBTI가 지금 문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아까 있는 체크 위즈덤 센터 co.kr에 가면 여러분들이 나를 잘 나타내는 문항을 선택을 하기만 하면 프로파일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쫙 알려주는 설명문이 나오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WPI 성격 프로파일을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사람이 10가지 이하의 유형으로 나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또한 나는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이나 별자리, 사주와 달리 과학적으로 나의 성향을 설명해주는 WPI 성격 검사를 하면 막연함 속에서 벗어나 지피지기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